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것처럼 우승자 특집으로 방송을 준비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프로 주식리그 시즌3에 3주 연속 주간 우승을 달성하고 또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신 우리 금종욱 감독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을 보면요. 네. 좀 떠오르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 네. 내지는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한다. 이런 네. 말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5주간 달성한 수익률만 무려 164%를 넘어서고요. 2위와의 격차도 뭐 2배 나던데 이렇게 네. 최종 우승을 달성하신 그 소감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예상은 좀 못했는데 3주 연속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1위를 할 목적보다는 이제 뭐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좋은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시장 상황에 잘 맞게 수익이 좀 잘 난 종목들이 좀 많아서 1등을 했고 또 잘했다 해주시니까 또 마음 감사하게 좀 받아들이고 뭐 이제 시즌 3는 끝났지만 또 다음 시즌이 됐든 뭐 다음 프로그램이 됐든 또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또 좋은 수익 그리고 또 좋은 종목 찾아드릴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지금처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이런 겸손한 태도와 함께 맹렬한 수익을 보이고 있는 우리 금종욱 감독님과 보다 자세한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통을 해보실 수 있고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시장 전략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안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는 우리 금종욱 감독님께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이 최종 우승까지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 포트폴리오를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선 첫 주 시작 첫 번째 종목 나노신소재가 아마 이 우승의 첫 단추를 끼워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노신소재 무려 36% 넘는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손절 처리된 종목이 있어서 설마 했는데 또 바로 이오테크닉스로 또 한 번에 30% 이렇게 첫 주부터 6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2주차 포트폴리오도 살펴보시죠. 네, 이때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기억이 납니다. 2차 전지 뒤를 이을 섹터들을 물색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우려감과는 별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15% 넘는 수익을 달성을 해줬고요. 뷰노까지도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해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자 그리고 3주차, 사실 3주차까지도 설마 혹시 또 우승을 하실까 했는데 뭐 마녀공장으로 월요일부터 20% 넘게 수익을 내시더니 교체 선수로 투입된 보르노이가 25%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이수페타시스, 클래시스로 또 1위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주 동안 무려 54% 넘는 수익을 챙기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우리가 이번 리그를 진행하면서 사실 8월 한 달 동안이 우리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이 나타났었죠. 그 가장 심했었던 게 저희 4주차였던 것 같거든요. 초전도체, 맥신 이런 테마주들의 기승에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했는데 휴장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 금종욱 감독님은 주간 2위를 달성을 하셨고요. 수익률도 6% 넘게 안정적으로 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자 마지막 5주차 사실상 최종 우승이 거의 확실시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딥노이드 무려 20% 넘게 수익을 봤고요. 또 교체 선수 정말 잘 쓰셨죠. VT가 교체 선수로 편입이 되면서 6%, 마지막 우양도 10% 가깝게 수익을 달성하면서 마지막 5주차까지도 2위로 다른 감독님과의 이 수익률 격차를 더욱더 크게 벌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5주간의 포트폴리오 흐름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 감독님, 가장 기억에 남는 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 주가 저에게 가장 또 자신감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장 첫 번째 주가 기억에 좀 잘 남아요. 네, 맞아요. 첫 번째로 편입된 종목부터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시작부터 너무 강하신데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첫 주 말고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선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교체 투입으로 들어갔었던 보로노이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우승을 확정 지어주는 종목이 되면서 저도 좀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급등이 좀 나와서 이 종목으로 이제 좀 마음의 안도감을 좀 얻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교체 선수를 근데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투입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네. 보로노이도 그렇고 VT도 교체 선수였는데 들어오자마자 활약이 굉장했잖아요. 네. 이 교체 선수를 어떤 전략으로 쓰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 위주로 좀 보고 있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상 이제 그 다음날 공략주를 좀 준비해 놓고 있었지만 말 그대로 이제 대타죠. 야구로 치면 대타를 항상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가 이런 종목이 혹시나 예상과 좀 다른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날 당일날 좀 시세가 괜찮고 그 다음 날도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제 투입을 했었는데 시기적절하게 그 교체 선수들이 좀 활약을 좀 잘 해주는 바람에 이번에 좀 우승의 좀 결정적인 원인이 좀 된 것 같아서 저 나름에도 좀 기분이 좋고 아까 첫 주차에 좀 잘 풀려서 그런지 좀 교체 선수 넣는 것도 좀 자신감 있게 좀 넣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교체 선수들을 투입하는 걸 보고 우리 감독님은 대단한 전략가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선수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손절 나간 종목들이 좀 가장 아쉬운데 그중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손절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계속 또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뭐 시장 상황 그런 걸 다 예측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손절은 됐지만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라든지 또 저에게는 또 중요한 또 공부 같은 거 된 것 같아서 일단 가슴은 아프지만 그걸 토대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상 우리 감독님들의 활약을 한 주 안에 다 담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주에 시세를 보인 종목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선수 아직까지도 시세가 살아있고 우리가 좀 더 오랜 기간 지켜봐도 좋겠다는 종목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한 종목을 좀 뽑기보다는 이제 업종으로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이제 거의 주 중에서 한두 종목 정도는 의료 AI를 골고루 좀 넣어드렸던 것 같아요. 뭐 진단 쪽이라든지 신약 개발 이런 쪽을 좀 넣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추세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를 좀 이끌 만한 AI 섹터 중에서는 의료 AI를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으세요. 의료 AI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많이 이제 써보고 경험을 해보시면은 잘 아실 텐데 아직 보험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쯤이나 한번 또 법안으로 이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 AI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의료 AI는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생명이에요. 그만큼 그 회사의 가치를 인증할 수 있는 게 이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의료 AI 관련해서는 이제 만약에 보험 적용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미 좀 급등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장이 좀 조정받았을 때부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 이 의료 AI에 대한 그 자세한 타이밍은 이 회사가 어떤
빅파마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좀 특화가 돼 있는지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노란톡방이라든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 종목 한 종목씩 말씀 좀 드리는데 뭐 오늘 방송에 있어서는 제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어떤 한 종목을 딱 꼽아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의료 AI는 올해 하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일정이 있어요. 지금 뭐 종양학회라든지 암학회라든지 이런 해외에서 열리는 이런 뭐 학회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치료제 관련주 쪽이라든지 뭐 검사 장비 이런 쪽이 좀 많이 상승이 좀 나왔던 반면에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이런 의료 AI와 좀 조인한 그런 회사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루닉 같은 종목들도 계속 이런 다른 뭐 기업들이라든지 병원들과 좀 협업을 하면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5주간의 리그를 진행하면서 이 감독님만큼은 솔직히 좀 긴장감을 줬다 하는 감독님도 계셨을까요? 한 분을 딱 꼽기는 어렵고 매주 좀 이렇게 그 주에 뭔가 그런 테마를 좀 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난 대형주, 뭐 2차 전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매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분이 우승하시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는데 약간 좀 머피 법칙처럼 제가 찍었던 분은 항상 꼭 잘 나가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미끄러지시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지난주 그 징크스가 깨졌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위를 하긴 했지만 1위를 제가 했으면은 또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상황이 돼서 오히려 더 2등하기 좀 낫지 않았나. 네. 그러면 언제쯤 사실 솔직히 내가 최종 우승을 하겠다 할 네.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됐을까요? 그 3주차 때 제가 보로노기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여기서 어느 이제 정도, 붙이겠다. 여기서 이제 우승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금요일까지 3주차 목요일까지는 잘 몰랐다가 마지막 주 3주차 금요일 때 내가 이제 우승 확정했고 그날 이제 가족들하고 금요일 날은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면서 서로 이제 가족끼리 자축을 했습니다. 어머, 3주 차에 벌써 맛있는 만찬을 이제 드시면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집에서 맛있는 것도 해줘서 고생했다고 그래서 방송 나가서 그렇게 좋은 성과 내서 잘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간단하게만 그냥 축하받고 그날 좀 마무리 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감독님께서 5주간의 이 리그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컨디션이 저조한 모습이 보인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늘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셨는데 우리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이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이 리그가 끝난 5주 이후에도 소통을 좀 이어나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고 자세하게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략들도 함께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5주 동안 무려 누적 수익률 164%를 돌파한 비법을 들려주신다라고 하죠.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살펴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1주차부터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첫날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이 나노신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에코프로라든지 뭐 다른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좀 굉장히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음극재 쪽을 좀 중요하게 좀 봤었어요. 그래서 나노신소재도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좀 봤었고 여기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HTS에 제공되지 않는 제가 이제 수식으로 만든 이런 지지 저항 라인이 있는데 이런 자리들을 이제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구간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었을 때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날도 제가 금요일 날까지 좀 확인한 이후에
월요일에 시초가 바로 공략을 했었고 진입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상승이 좀 나와서 이때 큰 수익을 좀 드렸었고 이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틀 만에 급등락이 좀 심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날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이 2차 전지의 이 자금들이 빠져나갔을 때 어느 종목을 공략을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자금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업종은 반도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 중에 다른 종목을 좀 공략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오테크닉스 이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이때 시장 굉장히 좀 변동성이 지금 지나갔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5주나 지나갔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이때 당시에 시장이 엄청 변동성이 셌어요. 뭐 하루에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뭐 하루에 20% 이상 급등락을 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오테크닉스는 전혀 그런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이 한번 좀 터져줬다가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 21선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를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시점이 이제 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완전히 줄었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 들어가서 변동성이 커질 때 정리하는 이 매매 패턴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하시기 편한 매매예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따라가기도 힘들고 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은데 저는 이런 매매보다는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든 타이밍이 있다. 그랬을 때는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추천주들이 이런 좀 거래 대금이 줄었을 타이밍에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이오테크닉스 아직도 흐름은 좀 괜찮긴 한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선 자리를 깨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이렇게 21선 자리에 눌림을 좀 주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눌림목 자리로 굉장히 좀 좋고 눌렸을 때 거래 대금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패턴 하나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2주차로 넘어갈 텐데 자 2주차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한테는 가장 큰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시세를 줬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거래 대금이 이제 저점에서 거의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는 시점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눈치채게 만드는 시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선 자리에 이제 올라오면서 안착했었을 때 이런 저항대 자리를 한번 뚫어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금요일 날도 한번 공략을 했었고 월요일 날도 공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당일날, 그 다음날 바로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와서 일단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었던 이 다음 저항 라인이 있었는데 이 저항 라인까지는 좀 오게 되면서 수익 처리를 했었지만 이렇게 좀 눌림을 주고 바로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이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큰 아쉬움은 없었는데 어쨌든 로봇 관련주들은 이 15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이 전에 차트 보시면 이 전에 이 고점 구간이랑 거의 비슷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긴 이 직전 저항 때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해서 보신다면은 항상 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저항대에서 매도를 하신다면은 뭐 시장 대비 좀 좋은 수익 항상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차트 제가 만든 거지만 이렇게 지지 저항 라인을 제가 매번 제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꾸준히 보신다 하면은 진짜 한 달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웬만큼 차트 보시는 눈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3주차로 넘어가서 마녀공장인데, 자, 이 종목은 제가 봤었을 때는 좀 평소 제가 매매하던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왜 잡았냐면은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언젠가는 한번 도움이 될 뭐 매매 패턴이라 보시면 되는데 신규 상장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상승이 나오던 뭐 조정이 나오던 한동안 이 시세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횡보하는 구간이 한 60일 정도 이내에 한번 종목이 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거래 대금이 없다가 거래 대금이 이제 증가하는 구간에서 한번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데이터라서 이거는 항상 신규 상장주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관심 종목에 이렇게 뽑아서 넣어놔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마녀공장은 이때 한번 60일이 좀 안 되는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올라왔고 이때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부분 또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는 마녀공장을 또 좋아했던 이유가 영업이익도 괜찮았었고 일단 이 중저가 브랜드 쪽에서는 일본에 많이 수출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중국 관련 이슈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일본에서도 마녀공장 제품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고 이제 신규 상장했었을 때 약간 좀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일반 화장품 관련된 PER 대비해서 좀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봐도 되지 않았을까. 이 프로그램 전에 한번 했었던 이 스타 골든벨이라는 종목에서도 이 종목을 한번 추천드려서 수익을 좀 냈었던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좀 기분 좋게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저항 라인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캔들이 별로 안 나오는 캔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지지 저항 라인이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자리를 저항 라인으로 봤었냐면은 이 상장했었을 때 시초가 라인, 요 시초가 라인을 저항대 라인으로 봤었는데 요 자리를 이제 살짝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이제 수익 처리했는데 수익 처리하고 나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이제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뭐 정리가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수익 난 거는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내가 수익을 다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이 화장품 관련주는 이제 21선 자리를 우상향하면서 올라와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1선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뭐 이때 리뷰했을 때도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정고점까지도 한번 5만 원 부근까지도 천천히는 공략해 보실 수 있다.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테마주를 매매하셨을 때 그냥 이슈로만 가는 종목이 있고 뭐 수급으로만 가는 종목이 있는데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혹시나 물리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해서 빠져나올 타이밍을 주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매매하실 때는 이렇게 이슈가 있고 차트적인 면을 보시되 항상 이렇게 재무적인 면, 회사의 실적이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 좋은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혹시나 이런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이런 걸 제가 이따가 나중에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또 말씀 좀 드리긴 할 텐데 꼭 이런 걸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종목이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보로노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은 아니지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좀 무서워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꼭 싸야지만 안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 나와가지고 이거 뭐 하루에 20% 빠졌어. 이거 너무 싼데? 뭐 이렇게 약간 물건 사듯이 세일할 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매매했었을 때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회사의 가치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어제보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싼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종목을 좀 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시장이 흔들리고 굉장히 어려울수록 이렇게 정배열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시장이 흔들릴 때는 급등락이 심할 때는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 하락폭이 좀 굉장히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던지는 거예요. 회사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고 보는 건데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시장에 그렇게 변동성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항상 대타 같은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의료 AI지만 어떤 자리에서 좀 매수를 잡았는지 말씀 좀 드리면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승했었을 때도 거래량이 줄었을 때 이제 매매를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매수 추천 들어간 날이 요 날이고 이 전날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증가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거래 대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지 않았을 이런 타이밍에서 매수 타이밍 좀 드리고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면은 이렇게 직전에 상승이 좀 나왔었다가 눌리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저항대 라인이 뚫어주게 되면은 저항 라인이 지지가 됩니다. 이런 자리가 지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지지 라인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런 뭐 지지 저항 라인을 뭐 차트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21선 자리다. 21선 자리를 거래량 없이 지지하고 올라오는 타이밍은 반등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 게 뭐 21선이 그러면 무슨 뭐 신의 선이냐, 뭐 매직 선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하시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1선이라고 말씀 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평균 가격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 가격이 좀 밀렸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가격적인 조정이 얼마큼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저는 제 개인만의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에 맞춰서 뭐 이평선이 아니더라도 저만의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제 공략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뭐 그런 하나하나 디테일한 내용들을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통계를 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아봐야 될 업종 중에서 지금은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으니까 공략을 해봐도 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하나하나 또 말씀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그냥 뭐 오시면은 이런 종목 매매해 보세요 이렇게 딱 던져드리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의 패턴이 잘 간다. 이런 종목들 흐름을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하나하나 좀 제가 찾아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밥상을 이렇게 딱 찾아드리는 게 아니고 밥상 레시피도 알려드리고 뭐 재료도 갖다 드리면서 뭐 요리도 직접 해보시는 거죠.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매매 패턴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테마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냥 뭐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장대 양봉이 따라가게 되고 이거 올라간다 싶으면 여기 올라가도 되는가 보다 해서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테마주도 어떤 원칙이 있고 높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의 그런 공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보시면서 매매하신다면은 제 원래 이 대회 나오면서 좀 목표했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시장 대비 좋은 수익을 내자. 근데 그런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었고 그게 또 잘 맞았을 때는 이렇게 또 1등할 수 있을 만큼 큰 수익도 나오게 되는 거니까 뭐 내가 오늘 뭐 당장 매매해서 뭐 급등이 나와야지 이렇게 매매를 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제가 알려드린 매매법만 잘 숙지하셔도 분명히 또 좋은 수익 잘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에서 이번에 확장형 AI 좀 나와주는 그런 타이밍에 좀 미리 좀 들어갔었던 공략했었던 종목이었는데 보시면은 제가 왜 들어갔는지 이제 차트를 보면은 아실 거예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다가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21선 자리 부근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줄어든 시점에서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항상 결과가 이런 뭐 자리에서 무조건 더 상승이 나오냐,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추천을 드렸었고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좀 추천드리고 나서 21선 자리를 당일날이라도 지지하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시장의 상황이 좀 이날 썩 좋지 못했고 특히 이제 AI 관련주들이 대부분 또 조정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이날 좀 급락이 나와서 이제 손절 처리가 됐어요. 그 이후에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21선 자리 돌파 나오고 나고 이제 클로버
하이퍼클로버 발표 나오고는 날 이제 바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보면은 저도 참 아쉬워요. 이 종목을 손절을 안 하고 차라리 좀 끝까지 지켜봤으면 더 좋은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도 되지만 저는 좀 오히려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정리할 타이밍에서는 정리한 게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손절을 안 하는 게 수익률 적에서는 맞지만 만약에 이런 종목을 손절을 못했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한 번에 큰 하락이 더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오랫동안 이 현금도 물려있게 되지만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손절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종목으로 손실을 본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종목 똑같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진 않았지만 다른 종목, 그러니까 교체권을 이용해서라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손절할 땐 자신 있게 손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운 종목,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한번 종목에 물려 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추세가 무너진 종목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소멸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 수급에 의해서 급등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대응이 좀 안 되실 때에는 손실이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순간 손실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미리 염두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대형주 중에서도 52주 신저가 가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꼭 대형주만이 그렇게 뭐 잘 버텨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했었던 시점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내가 들어간 자리라든지 뭔가 좀 잘못된 시장 상황이 좀 잘못되거나 그 업종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찾아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사놓고 그냥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고 나서 물리니까 이거 왜 물렸지? 내가 이거 왜 빠지지? 그제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리 준비하시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던 시세가 안 나오면은 이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라고 해서 손절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종목으로 이제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들고 가시는 것께서 좋은 종목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마지막 이 종목도 한번 좀 보시면은 롯데관광개발인데 이날 이제 금요일 날 하루 정도 제가 보는 종목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회에 맞게 이제 맞춤형으로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높은 자리에서도 바로 따라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이 특히 이제 이런 신고가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의 관광객 방문에 의한 수혜도 볼 수 있지만 이미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지지만 나와준다면 거래 대금 없이 지지만 나와준다면은 재상승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테마성과 그리고 이제 외국인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많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적인 면에서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보증이 돼 있는 종목이어서 테마성에다가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이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가격적인 면에서 빠지지도 않고 잘 버텨줬을 때는 다시 한번 재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이런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빨리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5주차 마찬가지로 딥노이드. 제가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4주차, 5주차 갈수록 종목 패턴이 대부분 다 정배열 종목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었어요. 오히려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더 빠지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패턴은 비슷합니다.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우상향 하다가 거래 대금 줄면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래 대금 터질 때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당일날 그 다음날 시세가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만 노리고 대부분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이렇게 저항대 자리 뚫고 그 다음날 시세를 바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시장에 맞게 어떤 시장에서는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시장에서는 이렇게 신고가 자리를 돌파하는지 이런 걸 좀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종목 다 뽑아 드렸네요. 예, 이렇게 해서 좀 리뷰했던 종목들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리뷰를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이런 전략들을 구성하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우승 비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종목 리뷰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주식 투자를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하셨는지 이제 시청자분들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치 투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놓고 2년, 3년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좀 빠르게 수익을 좀 내는 걸 원한다.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항상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만 내가 이 벌어놓은 돈을 내가 쉬는 동안에도 내가 일하는 동안에도 같이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렇게 재테크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벌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빠르게 수익 내는 걸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테마주를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꼭 테마주가 급등주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초전도체 같은 종목이라든지 맥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뭐 실체 없이 그냥 급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급등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도 어느 한 테마에 속할 수도 있고요. 2차 전지도 하나의 큰 테마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라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이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테마주를 매매하시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하게 뉴스도 보셔야 되고 종목도 보셔야 되고 이 회사가 어떻게 더 갈 수 있을 만한 항상 이런 뭐 리포트도 보셔야 되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 이제 노하우를 좀 PPT에 좀 말씀 좀 드리면 저는 매일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금 이렇게 짧게만 한 파트만 좀 올려드린 건데 오늘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오늘 원전 관련된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렸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관련주들 체크해서 올려드렸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는데 이거를 글로만 읽으시면은 차트적인 면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려요. 매일 아침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오늘 있었던 이슈와 뉴스를 이렇게 정리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드리고 차트적으로 제가 아까 제 차트에 나와 있었던 지지 저항 라인을 이용한 이렇게 매매하시면 좋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 대금 50억 이상 종목을 돌려보는 영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돌려볼 때 HTS에서 계속 이렇게 클릭하면서 종목을 보는 경우가 좀 많으신데 이것도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투자했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누군가가 좀 잘 아는 사람이 만들어줬으면 정말 난 도움이 많이 받았겠다. 내가 실력이 정말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방송도 많이 없었었고 이렇게 뭐 방송 시스템도 잘 구축돼 있지 않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고 일일이 손으로 다 적어가면서 저는 공부했었거든요. 차트도 손으로 그리고 상승했었던 테마들도 어떤 종목인지 다 손으로 써서 노트를 지금도 이만큼 갖고 있어요. 제 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만큼 갖고 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저도 이제 파일로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흐름은 좀 이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게 제 노하우라고 볼 수 있고 제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또 여기 영상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저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위에 보시면은 이 회사 종목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로 상승을 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이제 하루에 이제 몇 종목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루에 거래 대금이 이제 50억 이상 나온 종목들을 50억 이상 나온 종목들은 차트를 계속 3초마다 한 번씩 계속 돌려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종목이 저항대가 어디에서 올라가는구나. 거래 대금이 얼마큼 터졌구나.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구나. 처음에는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보다 보면 이 회사가 어떤 업종을 하고 있고 어떤 테마로 올라갔고 지금 눌림목이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그걸 매일 꾸준히 보신다면 알 수 있고 이걸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 좀 빠르게 배속으로 보시면 조금 더 빨리 하실 수도 있고 근데 꾸준히 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방송에서 제가 좀 제 자랑은 안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다음 대회에 나가서 제가 또 1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분명히 상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뭐 매일 이걸 하고 있고 매일 차트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절대 저는 시장 대비해서는 나쁜 수익은 거두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같이 시청자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저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초보자였을 때 이런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고 이런 건 실수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실수했었을 때 저한테 오는 그런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것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남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런 걸 꾸준히 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됐었을 때는 또 같이 또 공유를 해드리면서 또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매매를 좀 편하실 수 있게 저는 좀 만들어드리고 뭐 별다른 무슨 매매 기법 무슨 기법 이런 거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만 가지고 이런 매매법 하나만 있으면 뭐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허황된 꿈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 맞게 이런 시장이 왔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시장이 또 바뀌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매매하셔야 된다. 그걸 꾸준하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제 스스로도 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또 같이 한번 또 이런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익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번 시즌 우승자와 함께 특집 방송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압도적인 1위를 하셔서 그런지 지금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나도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자료들, 영상들 함께 받아가면서 시장 전략들 좀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자료들 받아보시면서 시장 공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감독님, 네. 오늘 비 와서 그런지 부쩍 가을이 성큼 다가왔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장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정말로 가을 시장을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한 또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뭐 지금 나올 만한 내용들은 대부분 나왔어요. 잭슨홀 미팅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을 좀 대비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떨어뜨려 봐라. 오히려 나는 더 매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시장의 지지가 좀 나오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시장 상황이 좀 괜찮았어요. 물론 반도체 업종이 조금 생각보다는 반등을 좀 크게 못했지만 그래도 좀 못 올랐었던 2차 전지 쪽도 오늘 좀 반등이 약간 좀 나왔었기도 했고 그동안 좀 테마주들 중에서도 못 오른 종목들도 좀 반등을 해주면서 우리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한숨을 괜찮았다라고 생각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 테마주의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만한 업종, 새롭게 이제 떠야 될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요것들을 한번 일정 9월 달, 지금 뭐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먼 감이 있으니까 9월 달에 좀 보셔야 될 업종이나 이런 이슈들 한번 좀 정리해서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한번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흐름상 좀 괜찮았던 모습이 좀 나와줬어요. 두산 로보틱스 일단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 있어서는 이제 로봇 관련주 쪽도 슬슬 또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로봇 관련주들 좀 한번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AI가 이제 뭐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이퍼크로버 발표를 했고 AI 검색 큐를 또 공개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리고 메타에서도 마찬가지로 AI 챗봇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뭘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일단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대장주를 좀 봤었는데 AI 관련해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엠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일이니까 이제 조정시마다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잡는 거는 항상 거래량이 터졌을 때 잡는 그런 잡으시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면서 지지가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시간에 좀 짧아가지고 차트적인 면을 좀 설명해 드리긴 좀 어려운데 이런 것도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이런 거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솔트룩스도 자체 개발 LLM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9월달에. 그래서 저는 앞에도 좀 말씀 좀 드렸지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이제 훈풍이 들어올 시기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9월달에 세계 폐암 학회가 있고요. 10월달에 유럽 당뇨병 학회가 있고요. 유럽 종양 학회, 그리고 알츠하이머 임상 학회.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의료 바이오 쪽이 당뇨 그리고 알츠하이머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당뇨와 비만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쪽에는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약에 대한 매출도 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요거를 이제 직접적인 이제 치료제 이쪽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종양학회라든지 암학회 이쪽에서는 진단 쪽 AI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AI를 통해서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형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이런 AI 의료 진단 AI와 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이제 계속 계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문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회사들의 가치 지금 루닛이 한번 유상증자 발표했잖아요. 지금 개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유상증자들이 좀 계속 나오면서 아마 좀 연구 개발을 계속 할 거예요. 요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확실히 이 올 하반기에서는 AI 중에서도 의료 AI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보실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AI 쪽도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I,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9월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만약 여기서 우리 전문가님을 그냥 보내드린다 하면 많은 분들의 원성을 듣겠죠.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장 주전 선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주전 선수로 KBG를 주셨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간이 대폭 단축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한 시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내일장 어떤 활약을 기대하고 계실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내일장 주전 선수가 공개가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종목 전기차 충전 시간 대폭 단축될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상한가까지도 도달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일장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꼭 내일장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도 제가 그 대회에 나갔을 때 항상 말씀 좀 드렸던 게 2차전지 보지 말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개인분들이 대응이 좀 어려운 시장이라서 2차 전지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 건지 업종이 안 좋거나 업황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시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좀 거래 대금이 줄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됐었을 때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2차 전지에서 멀어질 때쯤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이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쪽은 많이 올랐었잖아요.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 홀딩스 이쪽은 많이 좀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음극재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KGB가 한번 상한가를 들어갔었죠. 이제는 양극재 쪽은 개발이 많이 돼서 확실히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아직 뭐 그렇게 더 되거나 확신적인 기술이 나오긴 좀 어렵지만 음극재는 지금 자동차 충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음극재거든요. 그래서 이 음극재의 개발을 통해서 충전 시간을 예전에 비해서 확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부족한 이 전기차 충전소를 어느 정도 대안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도 보시면은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거래 대금 터졌을
터졌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들어가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거래 대금이 적게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패턴이 나와주기 때문에 한번 전고점 자리를 확인하러 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추천주로 KGB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주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5주간의 치열했던 이 수익률 대결 끝에 최종 우승은 우리 금종욱 감독님께서 차지를 하셨죠. 5주간의 누적 수익률 무려 164%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장 어떤 섹터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던진 질문에는 AI 그리고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흐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주전 선수 KBG까지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주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신 우리 1위 최종 우승 금종욱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